도쿄 다녀왔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운 출장. 네, 제가 28년 기자 생활을 하고 해외 취재도 꽤 다녔는데 이 정도로 충격을 받기는 좀 처음이었습니다. 기대가 그만큼 좀 컸다. 제 자신도. 그래서 더 속이 쓰렸던 2023 WBC. 대한민국 야구는 조별리그 탈락. 대회 몰락에 여러 많은 이유가 있겠죠. 돌이켜 보면 후회가 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이미 수많은 야구인들 그리고 언론 매체들도 대한민국 야구의 패인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불운을 좀 꼽자면 고우석 선수의 목담 증세이고 확실한 전력 누수죠. 보셨다시피 던질 만한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던질 만한 투수가 정말 태부적인 상황에서 우리 주전 마무리가 뛰지 못한다. 충분히 몸을 풀고 올라왔어도 담이 올 수 있습니다. 그죠? 아쉬운 장면이고 투수들 문제가 가장 컸는데 어린 투수들은 경험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쫄아서 자기 공을 못 던지고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고 또 구창모, 양현종 등 기대를 했던 선수들도 컨디션 조절에 실패를 하고 또 공인구 적응도 못하고 잘 선수들과의 경기 감각 연계성을 높여야 된다면서 우리가 겸임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캠프지로 또 미국 애리조나를 선택을 했죠. KT가 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시차 적응 문제가 없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는 그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동이 조금 더 큰 것 아닌가 하지만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그랬는데 결과론적으로 좋지 않았죠. 또 이상 기온으로 미국 애리조나 날씨가 이렇게 엉망일 거라고는 미국 사람들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돼버렸고 투수들 컨디션을 못 끌어올렸고 또 들어올 때 LA 공항의 악천후로 비행편마저 엉망진창이 되면서 선수들이 더 힘들고 악재는 쌓이고 국제 대회는 투수력, 수비력이 경쟁력인데 이 두 가지에서 구멍이 뚫리다 보니까 전력이 강하다는 느낌이 안 들죠. 선수들 스스로 대회 후에 좀 격차를 느꼈다, 벽을 느꼈다 그렇게 인정을 할 정도죠. 참패죠. 기본기의 중요성 이거 하루 이틀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강백호 선수의 호주전 세리머니 주루사 또 박혜민 선수의 추가 진루를 머뭇거린 그 장면들 선수들이 아니란 플레이도 코칭 스태프의 판단 미스도 많이 엉켰어요. 플레이의 기본은 어느 순간에도 잊으면 안 된다는 거. 기본은 잊으면 안 된다는 거. 기본 중에 기본을 망각을 하고 한국 야구가 그냥 좀 허술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됐죠. 민낯이 좀 드러나고 말았는데 가장 아쉬운 걸 꼽으라 그러면 역시 호주전이죠. 호주전만 잡으면 된다. 일단은 조별리그 통과하고 난 다음에 더 높은 것을 보면 된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강철 감독도 호주전 올인이라고 다글기 하겠다고 말했는데 말로만 올인이고 투수들을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한 야구인은 다음을 생각하지 말고 호주전에 전력을 다해야 됐는데 이강철 감독답지 않은 작전이었다. 아마도 다음날 일본전을 염두에 둔 듯해요. 사실 일본을 무조건 이긴다고 얘기한 한국 관계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들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 단서를 달았죠. 대패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자, 그게 계속 남아 있었어. 이긴다보다 크게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내리에 박히는 순간에 좀 마지막 전력을 조금 아꼈다고 보고 호주전에서 이겼다면 오히려 일본전에서 부담감이 덜했을 거고 일본은 부담감을 오히려 가지고 싸웠을 거고 더 나은 경기가 있을 수도 있었다. 일본전에 이제 선발로 소영준 선수를 쓰려고 했는데 호주전에 당겼었죠. 근데 좀 안 좋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전 선발로 내정됐던 김강현 선수를 오히려 썼다면 어땠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저 순간도 저도 되돌아보면 이 모든 것은 결과론적이지만 야구에서 결과를 제외하고 다른 걸 먼저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과정의 끝판왕이 바로 결과니까 결과로 과정을 되짚어가는 것은 이야기가 잘 풀리죠. 과정 상당히 중요하지만 결과 이걸 그냥 무시할 수가 있겠나요? 그럴 수 없죠. 하지만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일단 시작부터 우리가 호주전에 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남죠. 전력 분석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전력 분석에 수개월 공을 들입니다. 이렇게 전력 분석을 한 것이 처음이다 이렇게 KB 허구현 총재가 여러 번 이야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전력 분석이 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호주는 떨어지는 공에 약하다. 약해요. 약한데 그 약한 공을 안 치더라고요. 아예 참고 그냥 기다립니다. 그리고 호주 투수들이 몇 명은 140km대 중후반 던지고 또 150km 육박 하는 선수들이 있다 그러는데
더 많은 투수들이 빠른 볼도 던지고 수준급 변화구도 있고 제구도 좋고 타자들의 타격 기술이 뭐 조금 안 엉성해요. 일본은 잘할 거라는데 너무 잘하고 뭐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견고함을 보여줬고 문제는 상대는 성장하고 나아가고 우리는 정체하거나 오히려 퇴보한다 이런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지난해에 23세에 야구 월드컵이 열렸었어요. 근데 한국은 호주에 4대3으로 그때 가까스로 이겼습니다. 제가 오늘 당시에 23세 이하 대표팀을 이끌었던 이현수 성균관대 감독하고 얘기를 좀 나눴어요. 뭐 이 감독 얘기입니다. 우리는 멈춰 있거나 좀 퇴보됐다는 느낌마저 드는데 우리 대표팀에 국한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23세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는 다 성장하고 있더라. 특히 호주를 우리가 U23에서 간신히 이겼는데 우리보다 전력은 오히려 위라고 느꼈다. 호주, 이탈리아 같은 곳을 보면 우리가 위라 보기 어렵다. 이것은 이제 23세 이하 선수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수들이 성장을 하면 우리 대표팀은 또 경쟁력이 또 어떻게 될까요? 유럽 쪽도 야구가 급성장하고 있다. 우리는 최근 들어 선수들 연봉만 좀 크게 높아졌습니다. 실력은 좀 선수들 연봉이 높아지면 물론 가능성 있는 유망주들이 더 많이 우리 리그에 합류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대박이 터지니까 쫙 보고 옵니다. 리그의 파이가 커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매우 큽니다. 뭐 선수들 연봉 많이 받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대박 선수들을 보고 더 많은 선수들이 꿈을 키우고 리그가 더 풍성해지니까. 근데 그에 걸맞은 실력도 성장을 해야 밸런스가 맞다는 겁니다. 이게 아쉽다는 거예요.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긴장한 것도 많고 부담감이 컸던 것도 맞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본 대표팀은 오타니 선수가 3월 초에 합류하고 난 다음에 우르르 모여서 회식했더라고요. 그리고 사진까지 다 올리고 막. 근데 우리 대표팀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야기하니까 우리 뭐 그럴 분위기 아니다. 몇몇 커뮤니티 글하고 우리 채널 댓글에도 야 야구부장이 그때 그런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회식했으면 박제돼서 박살났을 것이다.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요것은 이제 이번에 결과를 보고 근데 부담감이 그만큼 우리 대표팀이 크고 우리 선수들도 이번 대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긴장해서 펼치는 플레이, 특별한 스트레스 속에서 견디며 하는 플레이, 그게 실력이죠. 그 무대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그 무대에 나선 그 집단이 리그의 정점에 서 있는 집단이라면 국가대표라면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실력이죠. 우리 선수들도 실력에서 졌다고 그냥 쿨하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정우 선수도 좀 벽을 느꼈다는 이야기도 했고 이번에 이 대참패에 자인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저는 이 대목에서 이번에야말로 앞으로 나아갈 동력이 생길 여지가 있다. 인정을 해야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참사를 두고 뭐 아쉬운 플레이를 한 선수들 아쉽죠. 부족해요. 제대로 몸을 만들어 오지 못한 선수들, 몸을 또 만들지 못한 선수들, 투수 교체 때마다 실점을 계속 합니다. 뭐 이강철 감독 코칭 스태프 이거 뭐 투수 교체 타이밍 도대체 어떻게 본 건가? 이거 이야기 당연히 하죠. 대회 주체였던 KBO 그리고 또 야구의 어제 오늘을 만든 야구인들 이런 참담한 결과를 미리 예견을 하고 경고를 보내지 못한 뭐 저 같은 또 미디어나 지금 뭐 입 아프게 떠들어봐야 크든 작든 책임이 없는 이가 없어요. 호주전을 마치고 제가 영상을 올린 뒤에 다음날 이제 이순철 해설위원이 저보고 도쿄에서 왜 야구부장이 울어? 경기인들이 울컥해야지라고 했는데 야구인들보다 우리 팬들께서 더 많이 울컥하고 열받아 하고 아쉬워하고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은데 도쿄돔에서 눈시울이 펄개져서 저한테 이제 악수를 건넸던 팬 그 분의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변화도 주고 제도 개선 이야기도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고교 야구 나무 배트 사용이 득보다 실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알루미늄 배트에서 나무 배트로의 전환은 국제 무대 적응 또 프로 적응 요거 때문에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 때문에 투수들이 좀 과대평가되는 지적이 많습니다. 내 공이 엄청 좋구나. 타자들의 타구 속도가 줄고 반발력이 줄어드니까 홈런을 맞을 확률도 낮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투수들이 성장이 좀 더디다. 한 단계 올라서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그렇다면 이제 뭐 타자들 입장에서는 타자들도 방망이를 시원하게 돌리지 않는다. 어차피 때려봐야 홈런이 잘 안 나오니까 나무 배트는. 대회 홈런이 매우 적습니다. 대회가 열려도 홈런왕은 뭐 홈런이 몇 개 안 됩니다. 일본은 알루미늄 배트를 사용을 하죠. 결국은 빨리 프로 가서 적응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나무 배트를 사용을 하는데 성장기에 배울 부분을 좀 못 배운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루미늄 배트를 고교까지는 써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프로 무대 진출 외에 대학 입시도 한몫을 해요.
타율만 강조하니까 입시에 타자들이 자꾸 큰 대 위주로 나서고 타율이 좋으면 대학 입학에 좀 유리하니까 굳이 뭐 홈런이나 장타를 안 치려 한다는 것도 일선 지도자들의 지적입니다.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죠. 나우베트 한 자루가 쌀 한 포대 가격인데 학부모들에게 이거 부담이니까. 아마야구협회 제가 관계자하고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더니만 얼마 전까지도 참 공청회를 여러 번 열었는데 의견이 딱 반반이랍니다. 나무 배트, 알루미늄 배트. 향후 이제 규정이 바뀔 여지가 있지만 나무 배트 제작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미 만들어 놓은 나무 배트도 있고. 그래서 규정이 바뀐다고 해도 일정 부분 유예 기간을 둘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높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겁니다. 1장 2단이 있다 하지만 3장의 1단 바꿔야죠. 2장의 1단이라면 바꿔야죠. 1.5장의 1단이라도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학습권 보장은 저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유소년 야구 선수들의 어린 시절 필요한 공부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은 학교에서 야구 훈련 시간이 부족하니까 너무 부족하니까 사교육 받습니다. 아카데미에서 야구 배움을 이어갑니다. 학부모들은 돈이 2배 3배 들고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랴 야구하랴 잠이 부족합니다. 그럼 야구 학원도 다니잖아요. 근데 기본기를 가르쳐주는 야구 아카데미가 드물어요. 기술 위주가 많죠. 아무래도 더 뛰어야 하고 더 하체 단련을 해야 되고 코어 훈련에 집중을 해야 될 그 유소년 시절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대형 선수가 나올 여지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배움은 어릴수록 제대로 배우면 효과가 몇 배, 몇십 배입니다. 어릴수록 바른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세월이 흐르면 완전 다른 곳에 가 있죠. 학습권과 야구 훈련 연습 시간에 적절한 배분이 필요합니다. 뭐 앉아만 있는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수들이 공부는 앉아만 있지 안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럼 다른 부분은 효과적인 공부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또 일선 학교 지도자들의 수준도 아쉽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참 턱없이 부족한 것도 맞고 이런 것도 야구 인프라입니다. 사실은 중고교 코치 중에서 배터리 코치가 지금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또 수비를 전문적으로 가르쳐줄 수 있는 선생님도 부족합니다. 일본 대표팀도 한때 이런 위기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한테 또 아픔을 겪기도 하고. 근데 일본과의 격차는 우리가 다 인정을 해요. 예전에 김인식 감독이 베스트 팀은 우리는 한 팀, 일본은 뭐 3-4팀, 뭐 5팀도 그렇게 꾸릴 수 있다. 근데 베스트 멤버만 따지면 우리가 아주 떨어지진 않지만 저변에서 차이가 나는 거다. 최고 선수들은 크게 차이 안 난다 했는데 10년 세월이 흐르면서 일본의 베스트 멤버는 메이저리그급으로 봐도 무방한 수준. 메이저리그에 무조건 갈 수 있는 선수들이니까요. 우리 대표팀 수준이 메이저리그급이 절대 아니죠. 한참 아래죠. 근데 격차가 더 벌어진 거죠. 이것 때문에 진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이번에 WBC 목표가 우승이더라고요. 일본은 야구에 있어서는 확실한 기본기 다지기를 어린 시절부터 철칙으로 여기는데 일부 지도자들의 이제 혹사 논란은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지만 훈련을 할 때만은 기본기를 혹독하게 가르치고 일본 투수 중에 체격은 크지 않지만 빠른 볼 완벽한 구위 자랑하는 이 야마모토 선수 훈련량이 어마어마한데 피칭하는 날에도 훈련하고 러닝 코어 운동을 엄청 공을 들인다 그럽니다. 뭐 이런 기본기가 결국 이런 훈련들이 하체를 이용하는 피칭으로 이어진다. 오타니, 야마모토, 사사키 로키 왜 한국은 뭐 이런 선수가 없는가 이런 질문을 도쿄에서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고교 야구팀이 80개가 조금 넘고 뭐 클럽 고교팀까지도 포함을 하면 90개 조금 넘는데 일본이 이제 4,000개 정도 고교팀이 있는데 쏟아져 나오는 야구 유망주의 수는 다르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있는 원석도 갈고 닦지 못한다. 이런 현실들 되돌아봅니다. 빨리 바꾸고 우리가 개선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진짜 뭐 10년에 한 명씩 나오는 이제 박찬호, 유현진, 김강현 같은 국대 에이스들을 점점 보기 어려워지겠죠. 왕도가 없습니다. 뭐 금방 좋아질 수도 없고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